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앨런 장관 후보가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EU, 영국,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미국이 천천히 이번 사태를 좀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걸 쉽사리 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학교 휴교와 비필수 상점의 영업 중단 등을 포함한 고강도 봉쇄 조치를 2월 15일까지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애매하게 해서 다시 오픈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 시즌에 또 대부분 그만큼에 대한 또 떻게 보면 이쪽 유럽 쪽은 또 그만큼 여행을 또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하고자 해서 강력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전 세계 원유 수요 회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 악화가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어, 과거 대비보다는 회복을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CFRA 리서치 총괄이 비트코인 ETF 연대 출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SEC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시세 조작 리스크, 위탁, 서비스 감사 등의 자신만의 상당한 높은 잣대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ETF 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되면 좋겠지만 뭐 SEC가 이번에 새로운 위원장에 대한 그런 우중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3만기 중에 그 사람의 행동과 발언 부분만 체킹을 해봐도 올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이 올해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채널의 칼럼에 게재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대규모 활용에 있어서 20년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해였다. 올해에는 기술 혁신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으며 리플렛 총괄 LCC 빌라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와 전통 은행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은 암호화폐를 이용을 할 것이며 전통 은행 시장의 점유율을 잠식하며 기회를 한 번은 올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그만큼 규제가 공공 민간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제 이슈에 맞게끔 최우선 임무로 진행을 시켜서 그것에 맞게끔 잘 맞춰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더마인 운영사가 비트플라이 EIP 1559의 채택을 반대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애플 RI 프로젝트 유니스왑에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사 바이든 트레이즈 인수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인수 가격대는 약 1억 달러 규모로만 알려져 있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평가위원회 XRP 증권형 분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GBTC 페이지 오류가 발생을 해서 복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범죄율이 53%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SEC가 날라댕기다 보니까 더 좀 줄어든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비슷하게 그 규제 강도를 많이 높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FATF에서 3월 시점부터는 이제 얄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계도 기간을 6개월 더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 그 범죄 비율도 좀 낮아진 배경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CBDC 테스트 완료해서 요 내용 뭐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리서치 프로 비트맥스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시장 점유율이 15.2%를 감소했다. 아무래도 비트맥스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점차 선물 시장의 점유권을 계속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뺏긴 물량은 누구한테 갔냐? CME 쪽으로 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1,800억 원 규모의 BNB 토큰을 소강을 했다라는 소식과 테더가 4억 테더의 신규 발행을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예스맨이 바라보는 부분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부분부터는 좀 변동폭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CME 선물 만기가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크게 잘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알트코인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잠깐은 좀 멈춰서 대응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코리니 분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지금의 이만큼 올라왔던 게 2017년도 끝물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채굴 회사들이 물량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물량을 많이 내놓는다라고 해도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 정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간에 있는 평단가가 생각보다 늦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률 대비는 그렇게 많이 못 챙겼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래소에서 개인 제값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동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KYC, AML 부분으로 인해서 내 코인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별로 꺼림칙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동네에 가서 그 지갑을 통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경은 오히려 이 물량의 씨앗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거의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건 거의 검증이 된 거고, 약간의 블랙머니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게 좀 싫으니 대규모로 좀 이동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후행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시아 쪽에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주포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아직 기사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홍콩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아시아 쪽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만이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북미 쪽은 말할 필요성이 없죠. 예, 미국이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시아 쪽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 거래는 조금 별개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선호하는 거는 비트와 이더를 제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이커다오가 이더 A 그리고 WBTC-A 부채 한도 상향 제한에 투표를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쪽에 파이가 커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BTC와 이더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조건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더한테 이번 조정은 또 한 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일 것이고, WBTC나 이런 쪽도 더 많이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WBTC에 대한 성장률도 꽤 크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상장 채굴 기업의 카난으로부터 6,400대 채굴기를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클 CEO가 USDC 시총 19일 만에 30%나 올랐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생각보다 뭐 스텔라 별로 많이 쉬어가고 있지만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정 조정이 끝난 뒤에는 1년 동안 추이를 보게 되면 아마 스텔라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연동되어져 있는 스텝을 기반에 누가 참여를 하고 누가 많이 찍어내는지를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 공식 홈페이지 피싱 사기 채널에 둔갑을 해서 피해자가 다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장일수록 우리는 한 템포 더 문을 좀 두드려 보고 투자에 임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테슬라 거품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도이치뱅크가 627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거품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점은 이런 것 같아요. 자,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게 푸는 시점이 멈추는 시점일까요? 지금이? 아니죠.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질병이 사그라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실업자 추이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당장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거품이다라고 논할 정도가 되면 이 시중에 뿌려졌던 돈들이 다 끝까지 다 흡수가 되고 여기에서 시중에 있는 돈이 진짜 메말라서 가뭄이 됐다. 그제서야 뭐 진짜로 버블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부의 스탠스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신호가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다. 백신이 아직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현재 경제적 체감 요소는 해당 국민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자기 주간 대비로 해가지고 경제가 회복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미리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021년도 때까지는 그래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제든지 그것에 따른 기업들이 휘청휘청 거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가 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도 자신의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 긍정적인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되게 이분의 말의 한마디는 우리한테는 그냥 살아있는 마케팅이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쪽에 약간 인기도가 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이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 디지털 자산 예금 실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현금 113%를 보유하고 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비트는 또 약간의 드론 냄새가 나긴 하지만 굳이 옛날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짓거리를 많이 못하는 이제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해당에 있는 ISMS 그리고 KYC AML 그리고 거의 은행에서 거의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 FDS나 그 다음에 기타 보안 시스템을 다 갖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뻘짓거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카카오가 요새 IPO를 좀 할 게 꽤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연달아서 이런 데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리플의 또 악재에 대한 소식을 또 누군가가 올려주셨는데요. 크립토 평가위원회 XRP 증권은형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 증권형 분류 지수가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8개 아마 여기에서도 높은 수치로 5점에 가까울수록 증권형 분류의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테조스, 스텔라, 룸, 그리고 보게 되면 헤데라, 폼, 디센트, 코스모스, 이오스, 어거가 3.75를 받았고 비트와 이더는 1점과 2점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중에 POS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 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시점에 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가 되면 이미 많은 거래와 많은 추종자들이 더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더가 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점이 되고 그 이제 완벽하게 POS에서 또 딴지를 걸었을 때 이제 그게 기준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리플 XRP로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아마 이번 사태가 좀 완벽하게 결정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자료는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XRP 엑스크로 지갑 2억 XRP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XRP 거래 지원 잠정 중단한다. 뭐 예정대로 중단을 시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비트코인 고래 사상 최고치 달성 변동성은 저점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번 보게 되면 이때도 시장이 끝났다, 이때도 시장은 진짜로 끝나버렸다 라고 했지만 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대형 지갑들이 2,400개가 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고래 지갑이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21년 만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주소가 164개나 생겨서 약 60억 달러가 통제한다.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지갑 카테고리만이 최근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소규모 지갑 홀더 수는 반대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고를 돌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파신 분들이 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래에도 매도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새로 태어난 큰 플레이어들이 그들이 투자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고요. 고래 지갑의 대규모 유입은 29,314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비트코인을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대면은 테라 한 요정도네요. 딱 볼벤 하단 시점이네요. 아주 절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탱을 해줄 것이다. 아무튼 이번 강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부분에 또 유입 B가 있으니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는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계속 변동폭이 계속 커질 때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뭐 이더 장중에 뭐 7%대까지 떨어졌지만 계속 말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뭐 다음 주 때까지는 좀 약세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때 진짜 엄청 많이 하락을 해준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놀랄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주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점에 좀 잘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번 질병 사태 백신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맞았고 누구는 맞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확인을 나중에는 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보관하고 유통 상태만 모니터를 하는 쪽으로 이거를 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가 검찰 제출 서류 준비 마무리 단계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테더가 잘 방어를 해줄 것이고 그만큼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방어를 과거에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인구 31%가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